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11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해왔습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 안보, 여러 민생 분야에 있어서 이 무능함을 겪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 이 대한민국의 정말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큼 위험하게 여겨지는 이런 시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중국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미국 편에 설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단지 무역 분쟁을 넘어서 이 안보의 영역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린 이 화웨이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든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될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마치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것이 마치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다가는 정말 다 잃을 수 있는, 그야말로 착각이죠. 지금 아무런 외교 안보 전략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지금 중국도 미국도 지금 화웨이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편에 서라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지난 4일 그리고 5일 양일간에 걸쳐서 한국의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여러 기업들을 불렀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델 그리고 영국의 어떤 반도체 설계 업체인 ARM 등의 기업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중국 현지에서 이 기업들을 불러서 미국의 대중 압박에 협조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했죠. 중국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과 거래 금지 조치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죠. 미국은 5일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그러니까 중국의 이러한 경고가 전해지고 난 바로 직후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5G 네트워크상의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다라고 하면서 신뢰할 만한 공급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국내 통신사들에게 사실상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해리스 대사는 사실 서울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에서 통신기술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여기서 기조연설을 한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세계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한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은 솔깃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를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리스크와 비용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화웨이 장비를 썼다가 보안 문제 등으로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지금 한국 기업들에게 경고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은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는 다른 것이다, 별개의 것이다, 이것은 안보 이슈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별개의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정부들은 이 지금 화웨이 제재에 어떤 식으로는 결정을 하고 있죠. 지금 일본, 호주, 영국, 뉴질랜드, 자, 이런 나라들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반 화웨이 이 전선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중국 편에 선 나라들도 있죠. 러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같은 이런 나라들은 화웨이 장비를 계속 사용하기로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결정을 해야죠. 지금 어정쩡하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는 정말 아주 큰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다가는 그야말로 한미 동맹에서 이탈해버리는, 한미 동맹에서 한미일 동맹, 그리고 크게 보면은 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 축이었던 이 한국이 정말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이러한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 보복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재앙적인 이러한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머뭇거릴까요? 지금까지 이 청와대, 이 문재인 정부는 정말 어려운 일,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는 정말 수수방관하는 이러한 모습을 많이 취해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이죠. 작년 10월에 있었던 강제징용 판결 그 이후부터 정말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인데,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계속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아무런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손 놓고 있죠. 이것은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 정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일본이 계속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국에 대한 일본 측의 경제 보복이죠. 이 보복을 취하기 전에 뭔가 그 전에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와 계속 뭔가 협상할 것을 일본 측이 오히려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수수방관,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능하고 아무런 전략이 없는 참 한심한 이러한 상태죠. 일본의 보복은 중국의 보복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급소를 찌르는 이런 보복입니다. 이것은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화웨이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에 따라서 발생할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어떤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 피해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어떤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죠. 그런데 대체 이 문재인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청와대는 미국의 그 화웨이 통신 장비 거래 중단 요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군사 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국내 5G 네트워크는 화웨이 사용 비중이 10% 미만이다. 그리고 상용 통신망과 군사 안보 통신망이 확실하게 분리돼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G 장비를 선택하는 문제는 개별 기업들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라고 하면서 뭐 기업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 지금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관련 기업들은 정말 피가 마르는 지금 입장이죠. 지금 IT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는 이 화웨이 장비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망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정부가 이렇게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민간 기업의 지금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게 정부냐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산업계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안보에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미국은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보에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청와대 논평이 나오고 나서 이 미국 측의 반응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조선일보가 이 청와대 논평에 대해서 미 국무부 관계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 청와대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청와대의 착각이고 청와대의 안일한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미 국무부는 동맹국의 네트워크가 취약하다면 그 취약성은 미국에도 위협을 가한다.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가 있다면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그런 기밀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화웨이 장비를 쓰는, 그러니까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는 나라와는 기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뭘 뜻합니까? 동맹은 정보를 공유하죠.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게 동맹이죠. 화웨이 장비를 쓰면은 기밀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더 이상 동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동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심각한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편에 서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해양 세력에 속한 나라죠. 이 앵글로색슨,
이 서방 국가들 해상을 지배함으로써 대륙을 봉쇄한다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이 해양 세력권에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어서 이곳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런 정말 대방향 속에 이 대한민국호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미중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시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중국의 굉장히 사대주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중국의 경제 보복을 굉장한 아주 큰 피해가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당장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사드 보복 때 한번 우리는 경험을 했죠. 사드 배치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서 보복을 해오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점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량이 14%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 피해 있었죠. 롯데 같은데 정말 롯데 마트부터 시작해서 롯데와 관련된 기업들 중국에서 거의 뭐 문을 다 닫다시피 했고, 또 뭐 여행업체라든가 숙박업체라든가 이런 유통업체라든가 일부 어떤 업종에 따라서 피해를 본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론 중국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중국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긴 하지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많은 어떤 부품이나 소재를 우리나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 소재에 있어서 일본에 의존하는 것만큼이나 중국도 우리나라에 부품 소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화웨이 장비를 우리가 물론 사오긴 하지만 그 장비를 뜯어보면 부품, 소재 다 우리나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취할 수 있는 이 경제 보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영국, 일본, 뭐 대만, 호주, 뉴질랜드가 전부 지금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을 하고 지금 중국 기업에 대해서 주요 부품들을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말고 어디서 대체제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 보복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미국 편에 서지 못한다. 이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피해를 입는 업종은 분명히 있겠죠. 이것은 외교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그 피해를 축소시키는 이러한 전략이 이 정부에는 있어야겠죠.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는 글쎄 안보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생명선의 한 전직 외교관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생명선은 저 중동에서부터 오는 이 석유 공급 라인이다. 저 중동에서부터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해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이어지는 이 해상 루트가 우리나라의 생명선이다. 이 루트가 지금까지 방해받지 않고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덕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미국 편에 서지 않고 어떤 미국의 정말 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한 동맹국에서 이탈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생명선이 위협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 선을 누가 위협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그 루트에 각종 무슨 인공섬을 만들고 하면서 굉장히 그 해상로를 지금 차단하기 위한 엄청난 일들을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글쎄요, 우리가 확실한 미국과의 이 동맹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중국의 경제 보복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대한민국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무능한 정부라고 하지만 선택해야 될 문제에 있어서는 빨리 결정을 내리고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죠. 지금 여기서 이 순간
저는 주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말 이 정부의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북 주사파 세력 때문인가? 이 주사파들 정말 우리나라를 미제국주의의 반식민지 정도로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반미 감정이 굉장히 깔려 있는 이들이 이 정부의 핵심 세력이어서 당연히 미국 편에 서야 될 이 상황에서 이것을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의심이 드네요. 묻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국 편에 설 것입니까? 중국 편에 설 것입니까? 네, 감사합니다.